자, 가볍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거 24년 10월 모의고사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할 거고, 질문 설명하는 거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드린 거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건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쪽에는 분석본은 이제 공부할 때 쓰시고요. 한쪽에는 필기 자료, 그러니까 필기 한 줄씩 나와 있는 거 한 줄 해서 피시고, 거기다 필기할 거니까.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제 제가 드렸던 앞에 표지 붙어 있는 그 변형 문제들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20번은 쉽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법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만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요. For many of us부터 가봅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for라는 게 뭐뭐를 위해서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한테 making time for exercise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우린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명사구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동명사구 주어는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하니까 동사가 is가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왜 여러분들 어법 양자택일 문제 같은 거 낼 때 여기 make야 making이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make로 냈다라는 건 사실 알다시피 명령문인 척을 하고 싶은 건데 뒤에 동사가 나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make는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making이라는 동명사고 들어갔고 그러면 make time이라는 건 시간을 만들다가 직역이지만 시간을 내다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is a continuing challenge. 자, 이런 거 좀 잘 보세요. continuing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챌린지를 꾸며주는 형용사, 즉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라는 거를 모르시면 답이 없어요. 다시. 현재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continuing이라는 것은 현재 챌린지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냥 지속되는, 계속되는 정도 해석입니다. 첫 번째 문장 딱 봤을 때 운동하려고 시간 내는 거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결국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운동하려고 시간을 내라는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글 자체가. 자, 2번 문장에서 끊어봅시다. Between work commitments and family obligations. 단어 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외우셔야겠죠. commitments랑 obligation 같은 단어들. 딱 봤을 때 안 떠오르면 모르는 거예요. commitment라는 거는 전념, obligation은 의무란 뜻인데 commit라는 단어부터 출발해 보세요. commit 딱 했을 때 선생님 전념? commit는 원래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왜 be committed to 이런 거 하면 왜 뭐뭐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수거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commitment는 그래서 전념 혹은 헌신이란 뜻인데 여기선 전념으로 외웁시다. 그러면 work commitment는 그냥 이거 하나가 명사입니다. 업무 전념.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전념 그리고 가족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겠죠. 이게 좀 풀어서 보는 거야. 업무 전념, 가족 의무 사이에서. It often feels like there's no room in our packed schedules for a dedicated workou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it often feels like feel이라는 거는 느껴진다 이런 뜻이죠. 보통 이제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느끼다가 아니라 느껴진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종 느껴지는데 뭐처럼 느껴지냐면 하고 나서 여기 room 보이시죠? 이게 공간이란 뜻 말고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냐면 여유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유. 다시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요. 여유. 이게 명사로 공간 아닙니다. 어떤 여유가 없는 것 같냐면 in our packed. packed란 단어는 생각해 봅시다. packed는 흔히 과거 분사죠. 그럼 과거 분사 역시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pack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입니까? packed라는 것이 빡빡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면 pack이라는 건 뭐예요? 채우다죠. 빡빡하게 채우다예요. 채우다. 채우다입니다. 빽빽하게 채우다.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상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채워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패킹이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갖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빡빡한 일정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For a dedicated workout.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dedicated라는 것도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 dedicate라는 단어가 전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dedicated라는 것도 전념하는 이라는 뜻이겠죠. 이것도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둡시다. dedicate라는 단어가 dedicate라는 단어는 뭐뭐에 전념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dedicating 쓰시면 안 돼요. 타동사로 보신 거예요. workout은 운동이라는 뜻이죠. 지금 별거 아닌데 양자택일 문제로 어법을 고르라라고 냈을 때 님들이 각각 ing를 골라야 될지 ed를 골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번에서 2번 문장까지는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운동할 시간 없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1번, 2번까지는요. 3번에서 벗으로 뒤집어요. 그럼 벗으로 뒤집는다라는 건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지점이 뭐예요?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의 힌트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내면 개땡큐입니다. 그죠?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요. 자, 근데 벗으로 뒤집어서 벗으로 뭐라 얘기하느냐면 What if the workout came to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 if라는 거는 저거 자체가 수거죠. what하고 if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what if라는 거는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자체가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뜻이라고요. 뭐뭐라면 어떨까? The workout came to you. 그러면 운동이 너를 찾아온다면 어떨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요. 운동이 너를 찾아온다면 어떨까?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right in the midst of. in the midst of라는 것도 보통 뭐뭐 한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한 가운데. 딱 봐도 미스트라는 단어는 뭔가 미들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 가운데, 너의 일상 한 가운데에 운동이 너를 찾아온다면 어떨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기에 이거 만약에 영작하려고 할 때 what if the workout comes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if절,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if가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여기가 과거 동사로 쓰여 있는 거면 사실은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es가 들어가면 안 되고 what if 다음에 came이 와야 일종의 가정법 과거가 됨으로써 운동이 지금 현재 오지 않고 있는데 온다면 어떨까라는 가정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운동이 너한테 오면 어떨 것 같아? 그것도 네 일상의 한가운데. 됐어요? 자, 그다음 that's where. 자, 여기서 중요한 건 where라는 말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관계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계부사라고 얘기할 때 관계부사는 보통 선행사를 생략하고 쓸 수 있죠. 선행사를 안 쓰고 관계부사 바로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보통 where라는 거는 뭐뭐한 곳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뭐뭐한 지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약간 의역이죠. 자, 주어가 동사한 지점이다니까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 The beauty of integrating mini exercises into household chores comes into play. 주어 한 단어로 골라보면 beauty가 주어죠. 동사 보시면 comes가 동사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복수의 동사의 어떤 수일치를 물어볼 때 아니나 다를까 앞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로 낚시 걸고 나오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부사 나왔을 때 where 관계부사 쓰고 주어가 beauty라는 거 크게 표시하신 다음에 또르르륵 가서 동사가 comes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가 호흡이 긴 이유가 뭐냐? 여기가 호흡이 긴 이유가 뭐냐를 보시면 integrate이라는 동사를 쓰실 때 통합시키다라는 뜻인데 얘는 통합시키다라는 동사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into B 구조로 쓰셔야 돼요. 다시 잘 들으세요. integrate라는 동사를 쓰실 때는 뒤에 만약에 서술형 영작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integrate만 쓰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integrate A into B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integrate 다음에 A가 mini exercises가 A가 들어갔고 그다음 B에 household chores가 이렇게 들어갔죠. 오케이. 듣지 말라 했었지. 자, 그럼 다시. 그것이 바로 어떤 지점이냐면 아름다움이래요. 뭐의 아름다움이냐? 이런 미니라는 거는 되게 간단한 사소한이거든요. 간단한 사소한. 그러니까 약간 심플이죠. 따지고 보면. 되게 복잡한 거 말고 되게 심플한 그런 운동을 이런 집안일에 통합시키는 것의 아름다움이 come into play. 이거 수거입니다. come into play. 와서 플레이하다라는 거니까 이게 보통 뭐냐? 작동하다입니다. 작동하다. operate, work 같은 거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요 덩어리가 수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필자가 말하는 게 일상 한가운데에 운동이 너를 찾아오는 게 뭔 말이냐면 결국에 일상 살면서 간단한 그런 집안일을 하면서 운동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영작의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만약에 이거를 어떤 워크북 같은 데서 영작해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관계부사랑 그다음에 integrate A into B를 생각해 놓으셔야 돼. 나머지 것들은 다 단어들이고요. 자, let's be realistic. 우리 좀 현실적이어 보자. 초절 inevitable. 뭐래요? 집안일은 불가피하다. 그죠? 빨래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 whether it's washing dishes or taking out the trash. 자, 6번 문장이에요.
웨더절 한번 묶어볼까요? 웨더절 괄호로 묶어보세요. 웨더절 괄호로 묶어봅시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문법 설명 하나만 할게요. 웨더절 괄호로 묶었을 때 쪼르륵 가서 여기까지. 웨더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 명사절이 가능하고 그다음 부사절이 가능하잖아요. 자, 명사절과 부사절이 가능하다 봤을 때 명사절 웨더절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명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부사절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이냐면 아시다시피 접주동을 쓰고 나서 컴마 주어 동사로 빠질 때 요놈 있죠, 요놈. 요놈이 부사절이거든요. 이때 웨더절을 부사절로 쓰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해석이 뭐뭐 하던 간에 혹은 뭐뭐 하던 상관없이 이와 같은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양보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런 걸 보통 양보라고 하는 양보 몰라도 되고 해석하는 것만 아시면 돼. 양보의 의미가 더해진다. 그래서 그게 washing dishes 건 혹은 taking out the trash 건 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 갔어요? 졸면 안 돼. 다시 한번 그게 앞서서 얘기했던 그 household라는 게 그 집안일이라는 게 washing dishes 건 또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던 것인 건 간에 these tasks 갑니다. 이러한 일들은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daily life. 뭐다 필수적인 뭐다 부분이다.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또 어법 말고 어휘로 얘기했을 때 이거 보셔야겠죠. 이거 essential 뭐예요? 필수적인이란 뜻이잖아요. 필수적인의 반대로 얘기하면은 필수적이지 않은 거니까 뭔가 뭐 unnecessary 같은 거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양자택일 했을 때 어법 어휘 고르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but 근데 but으로 뒤집어요. 여기서 but이 왜 또 쓰여나 봅시다. Rather than viewing chores as purely obligatory activities. 이것도 보세요. view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 거야 원래? view A as B로 보는 거죠. 덩어리로 보시는 거야. viewing A as B 구조예요. purely obligatory activities까지 이렇게. 그러면 A를 B라고 보다 여기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집안일을 순전히 의무적인 행위로 간주하기보다는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seize. seize라는 건 보세요. 보통 잡다란 뜻이죠. 그러면 이러한 순간을 뭐 하라는 거야? 기회로서 잡아라라는 얘기는 잡아라라고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풀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이용하다, 활용하다로 쓰였어요. 이용하다, 활용하다. 뭐를 위한? 신체 활동을 위한. 결국에 사실은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뉘앙스를 이미 다 나왔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뭔가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만약에 연결사를 한번 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연결사 버츠인 거 보이시죠? 근데 하나만 얘기합시다. 6번에서 7번 넘어갈 때 내용이 지금 역접되는 거냐를 보면 얘 지금요. 이거 지금 쓰레기 이거 지금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설거지하는 거든 쓰레기 하는 거든 그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벗으로 뒤집으면 생각해 보는 거야. 연결사 벗을 썼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필수적이야. 그러나 안 해도 돼. 이런 느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수적이야. 근데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하고 나서 뒤에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 야 그거 이용해서 우리 신체 운동 좀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그거 활용해서 운동 좀 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야 그거 운동하는 기회로 좀 잡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역접됐다고 볼 수는 없고 굳이 우리말로 따지면 얘는 그러나라기보다는 그러나 하지만이라기보다는 야 근데 그런데 정도의 의미예요. 다시 근데 그런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짚어주냐면 벗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역접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얘는 사실 벗을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뭐 예를 들면 빈칸으로 뚫어놓고 연결사 빈칸 채워보세요라고 내진 않겠지만 얘가 만약에 삽입으로 들어갈 때요. 다시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때 한 문장씩 위치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삽입하러 갈 때. 그랬을 때 얘가 와야 되는 지점은 야 일상생활이 필수적이잖아. 그런데 너 그거 활용해서 좀 운동 좀 해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가셨죠? For instance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 볼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practice. practice라는 거는 지금 여기 동사죠. 이거 동사입니다. 그죠? 그럼 동사로 나왔으니까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에서 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practice야, practicing이야 라고 물어볼 때 명령문이야 아니면 동명사고 주어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동명사고 주어가 나오면 뒤에 동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죠?
스쿼트를, 그지? 흔히 우리가 스쿼트이라고 하는 건 스쿼트를 연습하라. 또는 여기도 engage도 동사죠. engage in 뭐 해라? some wall push-ups. 벽에다 대고 하는 그런 푸시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통합 수업이서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engage이라는 건 보통 참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벽에다 대고 하는 그런 푸시업을 하라 이런 얘기죠. 뭐 할 때? as you라는 거는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니까 접속사입니다. 네가 뭐를 기다리면서 wait for your morning kettle to boil. kettle이란 말 보이시죠? kettle은 주전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뭡니까? 너의 아침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wait for는 기다리다는데 너의 아침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굳이 따지면 for 플러스 명사가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너의 아침 주전자가 끓는 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라스트 한 문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왔네. 요 정도면 앞에 integrate도 나왔었고 incorporate이라는 단어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20번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덩어리는 incorporate 또는 integrate A into B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때 퀵이라는 건 빠른이라기보다도 되게 짧은 그런 브리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운동을 너의 일상적인 집안일에 통합시키는 건 뭐 할 수 있다? 너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20번은 사실상 주제가 명확했던 내용이었고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표신 다 하셨고 단어 뜻, 어법어휘 다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무슨 문장 삽입 같은 거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20번이기 때문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나온다면 어떤 연결사의 기준이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만 얘기합시다. 결국에 집안일로 운동해라라는 얘기의 첫 시작이 어디였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머리 쓰세요. 집안일로 운동해라의 첫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그 얘기 처음 던진 게 어디였어요? 쌤 이거 4번 문장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 그 막 간단한 운동을 집안일에 통합시키는 아름다움이 작동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하라라고 명확하게 던지기보다는 약간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보여지는 거고 야 그렇게 하는 게 참 뭐야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필자가 사실상 그렇게 해라고 던진 건 이 문장입니다. but rather than 문장이요. 이 문장. 그래서 view A as B 들어갔던 이 문장이요. 아예 사실상 명확하게 던졌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하라고 던졌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사실상 주제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간단하게 해봤어요. 지금 그러시면 20번 하나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요거 봅시다. 이거 님들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제가 앞에 첫 페이지 중에서 뭐만 해보시냐면 체크하십시오. 1번, 2번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내가 드릴게.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해보세요. 1번, 2번, 4번, 5번 네 지문 정도만 해보세요.
5분만 딱 드릴게요.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마저 봅시다. 제가 이거라면 풀어보라고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뭐 학교 시험에 직결되는 어떤 문제들이어서 드렸다라기보다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작을 하는 게 영작을 하는 게 막 무슨 막 암기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했던 그런 문법들을 바탕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희 위에서 우리의 빡빡한 일정들의 운동에 전념할 여유가 없는 것처럼 종종 느껴진다라고 얘기했던 이 파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쓰셔야 되는 건 it often feels like를 쓰셔야 돼요. 다시 종종 느껴진다. it often feels like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영어를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it often feels like 같은 거를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쭉 먼저 치거든요. 앞에를요. it often feels like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절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there's no room이라고 얘기했었죠. 여유라는 말이 아까 room이었어요. 그래서 there's no room이 들어갔고요. 여유가 없다였어요. 근데 어디에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의 빡빡한 일정들의 운동에 전념할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빡빡한 일정이란 말을 써야 되니까 in our 빡빡한이란 단어 packed였습니다. 그래서 packed란 단어 집어넣으시고 packed schedule이라고 들어가셨어야 됐죠. 그죠? 빡빡한 스케줄인데 우리니까 뒤에 S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이거 적을 때는 교재 보시고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한번 도전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S를 빼먹었건 뭐 전사를 빼먹었건 뭐 내가 뭘 빼먹었구나 정도는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니까 색깔펜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for a dedicated라는 요거 과거분사였어요. dedicated workout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다 분사들로 나왔었는데 그때 분사를 현재 분사로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위에서 고칩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에 making time이라고 나와 있는 거 틀린 거 없었죠. 그래서 틀린 거 없었고요. 좀 빠르게 보셔야 돼요. That's where 요 정도는 지문했었으니까 관계부사 쓰였던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view A as B였어요. Rather than viewing chores as purely 그죠? view A as B 구조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 없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4, 5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에 동명사야 아니면 명령문이라고 물어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practice라고 나와야 1, 2번의 병렬 구조를 이루면서 명령문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또 동사가 나와 있었죠. 고로 여기서는 incorporating으로 쓰셨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명령문의 업보 포인트는 명령문이 동명사냐예요, 님들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에 영영풀이었는데 4번 이거 뭐였냐면 duty or commitment.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영영풀이라는 게 나오는 학교는 사실 청라관 내 없어요.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다 뭐니까 유의어니까요. 그럼 duty나 commitment라는 건 duty는 의무란 뜻이고, 그죠? 그다음에 commitment도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전념 혹은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that one is bound to fulfill. 이거는 수거입니다. be bound to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4번에서 duty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뭔가 유의어로 알아두셨어야 되는 거 뭐였냐면 obligation이라는 단어였어요. 의무였죠. 그러니까 be bound to는 그냥 뭐뭐 해야 된다, should 정도로 보셨을 때 반드시 충족하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번 말씀드렸었죠. 5번이었나요? 그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찾았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함으로써 자, 미니 엑서사이즈 이런 간단한 운동을 너의 어디에다가 통합시키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들려요. 속에서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너의 뭐에다가 통합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까? 데일리 뭐였어요, 이거? 그죠? 초월하는 거였어요. 초월. People can boost their ability while managing busy schedules. 그래서 바쁜 일정을 관리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뭐를 지금 부스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지금 결국에는 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부스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부스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예를 들면 opportunities for physical activity 뭔가 비슷한 느낌은 나오는데 health입니다. health.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푸시려면요. 자꾸 머리를 돌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 말 들어가도 될까라는 자꾸 이런저런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마치 뭐 레고나 퍼즐 조각하듯이. 자,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데 저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은 제가 풀라고는 안 했었는데. 자, these moments가 가리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 찾아 써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these moments 이러한 순간이라는 건 refer to 가리킵니다. the times 어떤 때나 시간을요. when you're doing 네가 뭐 하는 빈칸이 제가 길게 뺐지만 사실 지금 these moments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였죠. 여기 이런 순간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였냐면 맥락 보니까요. 아, 결국에는 집안일 하는 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한 단어 들어가는 거고요. 한 단어 들어갈 때 여기는 그냥 초월자라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떤 뭡니까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베끼고 과제 해오는 용도로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매칭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제 제목 쭉 나와 있는데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8번이요. 자, 8번 하나만 보세요. 이거 한 지문 갖고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거 예시로 보여주려고 오래 하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자, 저랑 같이 해요. 이게 나중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냐. 잘 들으세요. 만약에 어휘 문제를 푸는데 해당 밑줄 친 단어를 어떤 동의어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출제했다 쳐봅시다. 제 말 이해가시죠? 여기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출제했더라도 사실상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 continuing challenge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이시죠? 이게 지속적인 어떤 난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되는 도전이다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팩트 우리 스케줄이 빽빽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 틀린 거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집안일 뭐예요? inevitable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 없죠. 그 다음에 view ASB 구조에서 지금 여기서 옵셔널이라는 건 여기 자리에 원래 오블리게이토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어요. 의무적인이라는 말이요. 너무 쉽죠. 그래서 improve란 것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20번은 요 정도로 가벼워요. 좋아요. 일부러 제가 보여드렸어요. 20번 하나 가지고요. 2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쌤 지금 하나 갖고 요 정도 했으면 혹시 진짜 죄송한데 오늘 몇 번까지 나가실 생각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감히
24번까지는 할게요, 오늘. 대입파까지는 해야죠,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진도 나가는 거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식,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좀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도 가봅시다. When we see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break it up, 요거 뭡니까? 해체하다라는 뜻이죠. break up이라는 건 해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거는 조금 약간 어법적으로 굳이 TMI일 수도 있긴 한데 break it up이라는 건 여러분 break up it이라고 쓸 수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뭐 어법으로 내진 않겠지만 왜 여러분 그 동사랑 전치사랑 합쳤을 때 대명사의 위치를 전치사 뒤에 못 쓴다 이런 게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왜 그거 입어 예를 들어서 야 put your coat 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put it 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put on it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법적인 건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아서 말씀드렸고요. 야 넌 다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걸 분해해요. 해체해요. 뭐로요? 모양, 색깔 그리고 개념들로요. 근데 또 하나 가봅시다. 요런 거 이제 지겨워. 진짜 지겨워 죽겠어.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러면 앞에 선행사 나왔고 뒤에 that 나왔으니까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이게 왜 불완전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through 앞에 잘라보세요. 그러면 we have learned, we learn이죠. 뒤에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지금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하지 않고 쓴 거고 그러면 concepts라는 거 봤을 때 얘는 지금 who는 안 되지만 which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알고 계시죠? 오케이. 좋아요. 관계대명사나 뭐 아니면 접속사 뭐 이런 것들 너무 헷갈리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클리닉 때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이해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봤어? 그럼 우리는 그거를 브레이크업해, 해체해. 요러한 것들로. 근데 이게 뭔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워온 요러한 것들, 모양, 색깔, 개념들 같은 걸로 해체를 해. 자, 그리고 나서 we recode. recode는 아시다시피 뭐다? 재부호화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recode가 뭐냐면 reconstruct예요. reconstruct. 우리는 이것을 재구성한다는 소리죠. 오케이. 해체하고 나서 다시 구성하는 거야. 재구성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왓절 봅시다. 쩌르르르 가서 여기까지. 그러면 what we see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C 앞에서 잘라주셔야겠네. 그럼 왓절은 사실상 여기까지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면 through부터는 새로운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빠지시는 거고 야, what이라는 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는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을 재구성 혹은 재부호한다. 뭐를 통해? everything, 그러니까 lens of everything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근데 we know라는 거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재구성하고 재부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 2번 문장 합쳐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건 그걸 해체해서 그걸 다시 우리식대로 갖다 붙인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3번 문장부터 가봅시다. We reconstruct. 또 나왔죠? reconstruct라는 말이요. 앞에서 recode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구성하는데 뭐를요? 기억, 그러니까 메모리죠.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retrieve. 요 단어랑 요 단어는 다른 겁니다. 요 단어는요. retrieve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대로 꺼내는 거라면 reconstruct는 어떤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순댓국을 포장해 온 거를 갖다가 그대로 끓여갖고 내는 거라면 reconstruct 같은 거는 육수나 순대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시 내가 조합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the video from memory.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에서 영상을 그대로 끄집어내기보다는 기억을 재구성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위에 1, 2, 3번까지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recode, reconstruct였어요. 우리가 계속 갔다가 우리가 분해하고 조합하고 분해하고 구성하고 이런다고요. This is a useful tra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특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것이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재구성, 재부호화하는 것들이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문장에서는 이게 왜 유용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겠지. 자, it's a more efficient way to store information. 그것은 잘 봐. 뭐 하는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소리죠. 그럼 뒤에는 뭐냐? 자, 정보를 저장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그렇죠. compression이라는 단어 아셔야 돼. optimal이라는 단어 아셔야 돼. 단어 모르면 답이 없어요, 진짜. 최적의 이미지 압축이죠. 그럼 다시 한번요.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같은 거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such as 예를 들면 JPG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말 그대로 raw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그런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그냥 그대로 저장하기보다는 JPG 같은 그러한 이미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으로 그죠? 이렇게 저장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bit이라는 거는 약간 뭡니까? 그 라임을 맞춘 거긴 비트맵이랑 라임을 맞춘 거긴 한데 이거 약간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bit은 그냥 약간 뭐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JPG로 저장하는 거랑 비슷해 이런 느낌이죠. 자, people who lack disability. lag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lag이라는 단어는 꿀팁 하나 드리면 부족하다는 뜻이 맞지만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없는 이라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안 끝났어. 병렬 구조 보셔야 돼. lag이 1번, remember가 2번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요? in perfect detail. 그럼 여기까지 잘라주시는 거예요. 주어 동사 판단하셔야 되니까 people이 주어고 struggle이 동사죠. 자, people이 주어고 struggle이 동사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좀 브레이크업해서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사실상 리트라이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완벽한 그런 디테일로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뭐 하는데 지금 struggle, 애를 먹냐면요. generalize, 일반화하다, learn, 학습하다, make connection, 뭡니까? 연결을 하는 거죠. between, 뭐 사이를요. what they have learned. 여기도 마찬가지네. 뒤에 between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what 뒤에 불완전한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현재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을 맺는데 이거를 struggle to라는 거를 갖다가 해석하는 것처럼 고군분투한다라고 하면 약간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try to 같은 느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하는데 애 먹는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잘 못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애 먹는다라는 소리예요. struggle이란 말은요. 제 말 이해가 이거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but 그러나 자, representing 나왔습니다. 그럼 동명사구조 나온 거잖아요. 쪼르르르 가서 어디까지예요? representing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쭉 가서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죠. 아니나 달라? 수일치 물어볼 거 딱 각 나왔잖아. S 나왔는데 바로 앞에 지금 복수명사 던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결국에 주어 동사 파악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잖아. 동명사구 주어일 땐 당연히 comes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봐. represent A as B니까 세상을 뭐로요?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 represent 이것도 마찬가지야. 재현하다라는 뜻이죠. 표현하다 하시면 안 돼. 이 지문 안에서는 다시란 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하는 건 comes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at a cost of죠. 뭐뭐를 희생해서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희생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뭐를 희생한다는 소리인데 seeing the world as it is. as it is라는 건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냥 수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해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개 중요해요. 여기 밑줄 치십시오. 여기가 개 중요해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어휘 문제로 낸다고 쳤을 때 가장 중요한 어휘는 코스트입니다. 다시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걸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거, 다시 사실상 재구성하는 거는 사실상 뭐를 희생하는 셈이다? 있는 그대로, 그죠? retrieve 같은 말,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희생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가 다시 만드는 거니까. 조금만 힘내라. 졸려도 거의 다 왔다. 세 문장 남았어. instead 그 대신에. 자, 그럼 그 대신에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instead 그 대신에 자, 잘 들으세요. 그 대신에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희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맥락상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희생한다라는 소리, 희생한다라는 소리가 뭐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였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였어요. instead 그 대신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다시 있는 그대로로 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연결사 좀 알아두십시오. instead, rather 그 다음에 다른 단어도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 on the contrary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앞에가 부정문이 나오시고 뒤에가 긍정문이 나오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앞에 부정문 없었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희생한다라는 건 결국에 그렇게 안 한다라는 맥락적인 부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연결사 빈칸 뚫어놓고 다른 거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세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즉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히 만약에 빈칸 뚫어놓는다 쳤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국에 재구성한 대로 보겠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끓인 대로 보겠죠. 여기죠. Our assumption,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동기, 우리의 과거 경험. 핵심은 뭐다?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주관이 개입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 말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 포인트가 뭐겠어요? 문장 삽입으로 내도 아주 좋고요. 여기 그다음에 빈칸으로 뚫어놨어도 우리 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문장 남았습니다. The discovery. 주어 동사부터 볼까요? 사실상 이 글의 주제문 찾기는 끝났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식으로 재구성한다가 이 글의 주제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죠? 근데 9번 문장 보시면 주어가 the discovery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터르르 가서 that ou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s rather than played back like a movie completely undermined. 호흡 개 졸라 길죠. 어디 있어요? 동사 지금. 그렇죠. 뭐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묶어보시면. 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쭉 가셔서 discovery가 주어로 잡았을 때 그렇죠? undermined가 동사가 되겠죠. 기습 질문 undermine이라는 단어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undermine? 과소평가? 요지랄 하시면 안 돼요. undermine이라는 단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있으셔야 됩니다. 뭐였어요? 손상시키다, 훼손하다는 뜻이 생각나셔야 돼요. 오케이, 손상시키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that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때 that은요, 이런 거를 우린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쌤, 근데 동격의 that인지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알아야 하면은 솔직히 좀 짬밥이긴 한데 discovery라는 발견이라는 단어가 보통 추상명사고 뒤에 문장의 호흡을 봤을 때 완전한 절이 나왔죠. 동격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격 앞에 있는 이런 명사들, 발견 같은 명사들을 보통 묶어서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추상명사를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즉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발견인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재구성된다. 뭐를 통해서? 추상적인 그런 representation, 뭡니까? 재현을 통해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playback. 그럼 생각해봐. rather than 뒤에 들어가는 건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이니까 playback like a movie completely. 저기도 마찬가지로 영화처럼 재현, 다시 영화처럼 재생되기보다는인데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얘는 playback이라는 게 pp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re played back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처럼 이렇게 뭔가 재생되기보다는 그죠? 완벽하게 재생되기보다는 이란 소리야. 있는 그대로 뭔가 retrieve 되기보다는 이란 소리죠. 그러한 발견은 undermine, 훼손합니다.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생각해봐. 손상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봐. 손상시키다. 뭐를 손상시키는데? The legal primacy라고 얘기했던 거 보이시죠? 그러면 법적 우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봐봐. 법적 우위성. 갑자기 법적인 우위성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봐봐. 법적 우위성. 근데 뭐의 법적 우위성? eyewitness testimony. 목격자 증언의 법적 우위성을 완전히 손상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잘 봐. 목격자 증언의 법적 우위성.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손상시키다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 단어가 졸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시키다. 그럼 만약에 이거는 어휘 문제로 냈을 때도 저걸 가지고 어휘 문제로 출제하는 거야. 예를 들면 손상시키다가 아니라 그러면 뭐야?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뒷받침해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예를 들면 좋은 플러스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여기 플러스 들어가면 목격자의 목격자 진술의 법적인 우위성이 더 높아진다는 소리니까 목격자가 하는 증언은 다 맞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난 민수가 예를 들어서 뭐 세비는 거 봤어. 민수는 안 세볐어. 이 새끼 세볐어요. 그러면 무조건 세빈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seeing is not believing.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제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약간 이제 첨언을 했던 부분에서 길을 잃게끔 만들기는 했는데요. 보는 것이 이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뭐다 우리가 어떤 재구성한 것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상 어찌 보면 재현되고 재구성되고 만들어진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 글의 주제는 그 정도로까지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쌤 그럼 만약에 얘가 주제문이 한 문장으로 이 지문에 나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제문이 나와 있는 파트는 사실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 instead 전후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7, 8번 문장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졸라 중요해요. 7, 8번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상적인 생각이나 특징으로 재현한다라는 건 사실 뭐를 희생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희생하는 거다라는 이 문장 그 뒤에 즉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실상 가정, 동기, 과거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니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도 법적 우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6분인데요. 지금 제가 뒤에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걸 시키면 여러분들이 아마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 올 테니까 7분이거든요. 몇 분까지 들어오시냐면 딱 10분 쉬었다 들어올게요. 17분까지 앉아 계실게요. 자, 졸리시면 잠 좀 잠깐 주무시고 잠깐 주무시고 할게요. 알겠죠? 자, 21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A번부터 작성하는 거 나와 있죠.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을 재코드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영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왁구를 좀 잡아봅시다. 우리가 재코드화한다 주어 동사 나왔고 우리가 보는 것을이라는 요게 이제 목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렌즈를 통해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여기를 이제 영작하는 게 조금 빡셀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그럼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recode. 그죠? 우리는 재구성한다, 재부호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를요? 우리가 보는 것이 들어가려면 what we see였어요. 그리고 뭐뭐를 통해서니까 through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근데 through 들어가고 나서 이제 렌즈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렌즈인데 through the lens라고 썼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through the lens까지 썼고 근데 뭐뭐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모든 것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우리가 알고 있는이라는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we know 딱 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지금 한글로 나와 있던 거를 저희가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잡고 나머지 수식어구로 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글을 친절하게 주고 영작하라는 문제는 없어요. 이 근방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잡고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뒤에 부사로 빼는 거. 전사 플러스 명사로 빼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1번은 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였냐면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볼 건데 제가 요거를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2번과 4번을 체크하시고 2번, 4번을 고치면 어떻게 고치실까요? 다시 2번과 4번을 체크하시고 2번과 4번을 고친다면 어떻게 고치실까요? 자, 생각해 보시는 거야. People who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아하. 그러면 사람들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struggling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고 이때 struggle 근데 시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니까 얘는 그냥 struggle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였죠. 그죠? struggl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였고 다음에 4번 보니까 뒤에 playing back 했는데 쌤 rather than 뒤에 ing 나온 거 뭐가 틀려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얘기했었냐면 얘는 지금 영화처럼 재생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played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played가 들어가야 돼. 사실상 여기서는 or가 생략된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or가 생략된 구조로 playing이 아니라 played가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를 어순으로 병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님들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영영풀이 to bring back or recall from memory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혹은 회상하는 겁니다. 기억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retrieve라는 단어 있었죠. 요거였어요. 스펠링 알아두셔야 돼요. retrieve라는 단어요. 그다음에 요약문으로 가봅니다. 요약문 가봤을 때 our brains, 우리의 뇌는 메모리를 A 합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의 뇌가 기억을 갖다 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 쉽죠. reconstruc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재구성한다라는 말. 혹은 뭐 record도 들어가도 되겠죠. 뭐로서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exact B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exact 다음에 정확한 뭐라기보다는이니까 B도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는 사실 볼 거 없고 그럼 여러분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헷갈려. 그럼 위로 올라가서 exact가 나와 있는 exact 뭐였느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rather than 뒤에 들어갔던 게 the video,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이런 내용 들어가 있었고요. exac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exact라는 단어랑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 게 뭐냐를 보면 지금 exact가 없는데요. perfect detail이란 말 보이시죠? exact가 perfect가 exact로 약간 paraphrase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exact 뒤에 뭐 들어간다? detail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detail은 s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A번은 그럴 수 있는데 B번 같은 경우에 약간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생각해낸 거를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를 왜 이렇게 적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면 정답 처리를 안 해주시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죠? 하지만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22번이에요. 자, 코넬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엄청 그 잘 나간 학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요. 코넬 대학 실험실에서 얘가 뭐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conduct라는 단어가 이제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뭐를 수행했냐? experimental test라는 거 자체가 그냥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대. 근데 요거 이제 오브가 뭐뭐의 대안입니다.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eyewitness testimony 이렇게 얘기했죠. eyewitness 목격자고 testimony 증언입니다.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병렬 구조니까 1번, 2번 잘 체크해 두시고 뭐를 발견했냐면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때 대시 뭔지 좀 잘 보십시오. 이때 대시 뭔지 evidence that a careful deliberation of facial features and a detailed discussion of selection procedures can actually be a sign of an inaccurate identifica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흡 졸라 길죠. 일단 첫 번째 이때 대시 뭐냐? 일단 문장 구조는 뒤에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격의 대시라고 보셔야 되고요. 왜 완전하냐? A careful deliberation. 그죠? 자, deliberation 주어 나왔어요. And detailed discussion. 여기도 주어죠. 그러니까 결국에 단어로만 따지면 deliberation and discussion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can actually be. can be가 동사죠. assign이라는 게 비동사 뒤에 들어간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호가 완전한 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흡이 긴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잘 봐. 자,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증거를 발견을 했느냐. 여기서부터가 대절이 개 중요한 거야. 잘 봐야 돼. 일단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 deliberation이란 단어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 단어 숙고란 뜻이죠. 숙고. 심사숙고하다 할 때 숙고. 생각을 엄청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careful deliberation이라고 얘기하면은 요거 자체가 되게 신중한 숙고. 근데 뭐에 대한 facial feature. 얼굴 특징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다시 얼굴 특징에 대한 그러한 어떤 되게 careful한 그런 숙고와 그다음 detailed discussion. detailed discussion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입니까? 섬세한 논의 이런 뜻이죠. 섬세한 논의. 이 discussion도 논의입니다. detailed도 섬세한이라는 뜻이죠. 근데 selection procedure라고 얘기하면 선택 절차, 선택 과정 이런 뜻인데 다시
procedure라는 단어는 절차란 뜻이에요. 선택 절차. 그러니까 주어로만 따졌을 때 뭔가 숙고하고 논의하는 것이 실제로 뭐다? 신호다. 뭐의 신호다? inaccurate identification. 부정확한 식별의 신호다. 이렇게 했어. 부정확한 식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숙고하고 논의를 해봤자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막 숙고를 해요. 그다음에 막 논의를 해요. 그래봤자 부정확하대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졸라 웃긴 게 아니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고 논의도 치열하게 했으면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별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럼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겠죠. 자, it's wh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혹시 보이십니까? its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it's 전체를 동그라미 쳐보시고 오케이. 그다음 쪼르륵 가서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볼 거냐면 대세다 동그라미 딱 쳐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없애봅시다. 그럼 뭐가 남느냐? 왼절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뒤에가 이렇게 있죠. 그럼 뭐 하신 거예요? 라고 물으면 우린 이런 걸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잘 보세요. 이때 강조 구문은 원래 우리가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있죠. 근데 it과 비동사를 넣고 그 뒤에 강조할 대상을 칸을 파놓은 다음에 그 뒤에 that을 빼서 나머지 문장들을 뒤에 또 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까지도 여기에 강조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갔다 치면 나머지 놈들 다시 사실상 여기에 주어가 들어갔다 쳤을 때 나머지 그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넣었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it 비동사와 다시 it 비동사와 that을 없애시면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만 남죠. 제 말 이해 가세요? 얘는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수식어라고 얘기했던 요게 부사절이 수식어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부사절이라는 거는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여기다가 강조의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어떤 꼴이 발생해? 접주동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웃긴 건 뭐야? 얘는 사실상 수식어이기 때문에 얘를 it과 it, be와 that을 뺐을 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패턴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when 접속사 나왔어요. 그다음 people 동사 나왔죠. 그다음 find themselves 이런 식으로 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오형식이니까 unable부터가 또 목적격 보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장이 지금 왼절이 이렇게 나온 상태야. 그리고 나서 뒤에 주절이라고 하는 놈들이 뒤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it 비동사와 that을 없애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스스로가 뭐하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야. unable to explain why. 즉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걸 발견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들 스스로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더래요. 뭐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때 why 보십시오. 이때 why를 우린 관계부사라고 하죠. 가봅시다. 관계부사로 보셔도 되고 의문사로 보셔도 돼요. 왜라고 해봅시다. 그냥 의문사로. 왜 they recognize the person.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 다시 한번 왜 자기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발견할 때 여기까지 괜찮죠? 자,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things like 이런 말들 하는 거야.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무슨 말이야? pop out이라는 건 그냥 떠오른 거야. 막 그냥 딱 하고 떠오르는 거야. pop out이라는 건 그냥 딱 떠오르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그러면 그의 얼굴이 그냥 딱 떠올랐어. 와 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야. 결국엔 왜 걔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을 못하고 그냥 떠올랐어요. 그냥 이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근데 이런 경우가 더 accurate. 뭐래요? 더 정확한 경향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지금 1번, 2번 문장을 합쳐보니까 1번, 2번 문장을 합쳐보니까요. 잘 봐. 신중한 숙고나 그 다음 상세한 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식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2번 문장을 정리해보면 오히려 뭐가 지금 식별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그냥 떠올랐다. 그지?
그냥 딱 떠올랐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식별의 이유가 되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아직 여기까지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sometimes. 그러니까 요거 이제 2번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야겠죠. 때때로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to a situation. 여기서 잘 봐. 주어 한 단어로 고르면 뭐가 주어라고 봐야 되냐면 봐봐. 동사가 is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reaction이 주어죠.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이 is the truest interpretation. 이때 true라는 거는 참된, 즉 정확한의 뜻입니다. precise의 뜻이에요.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뭐에 대한 what our mind is telling us. 이것도 잘 봐. what이라는 놈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였고 뒤에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가 왜 불완전한지 모르시는 분들 잘 보세요. telling은 4형식입니다. 그러면 us가 간접 목적어인 거고 뒤에가 직접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 바로 그냥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말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2번 문장에서 그냥 딱 떠올랐다라는 말을 3번 문장에서 뭐라고 일반해서 정리해놨냐면 즉각적 자동적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이미 이 글의 주제는 여기서 다 나왔고 나머지 말들은 사실상 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 That very first impression. 자, 4번 문장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that이라는 것 좀 보세요. 자, 그란 뜻이죠. 그. That very. 그것도 바로 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라고 나오고 나서 뒤 첫인상을 나왔단 말이야. 첫인상. 그러면 앞부분에 첫인상이라는 비슷한 내용이 나와주고 그걸 받아서 바로 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문장 삽입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바로 그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앞부분에 첫인상이라는 앞에서 얘기했던 즉각적 자동적 반응을 받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삽입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첫인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뭐보다 세상에 대해서 그죠? 뭐보다 deliberative 아까 얘기했었죠. 신중한 그 다음 reasoned 논리를 갖춘 논리적인 그런 self-narrative can be 뭡니까? 자기 서사가 그럴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때 B가 나오잖아요. 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B가 나오는 이유와 두가 나오는 이유는 대동사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be more accurate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에 생략된 건 사실상 be accurate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확한 것보다 얘네가 더 정확하다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B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문장 삽입까지 말씀드렸고 뒤에 그러면 5번, 6번은 뭐겠냐? 6번도 없네요. 5번 뭐겠어 그러면? 그냥 글 마무리하는 거잖아 그냥. 자,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describes a variety of studies in 뭡니까? psychology and behavior economics that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사람이 다양한 그런 뭐 했어요? 연구를 어쨌든 썼어요. 기술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양한 연구를 썼는데 그렇죠? 자, 근데 이 다양한 연구가 무슨 연구냐면 요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 대한 연구였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라는 거 뒤에 that 보시면 demonstrate 동사지 않습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앞에가 지금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s 붙이시면 안 되는 거야. 자, demonstrate이라는 것은 보여주다, show의 뜻이에요. 근데 이 연구들이 사실상 뭐를 보여주더라? 잘 생각해. 뭐를 보여주더라? The superior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여기가 개 중요해. 잘 봐. 내가 지금 밑줄 치는 거 잘 봐요. 이거를 보여주더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에 해당되는 요 빈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이 뭐겠어? 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더 정확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썼어? superior란 단어는 그럼 어휘로 출제했을 때 더 우수한, 우월한이란 뜻이겠고 퍼포먼스니까 다시 자 우수성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우수한 퍼포먼스더라. 근데 뭐해? 비교적 unconscious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 추측의 그런 우수성이래요. 다시 우수한 그러한 수행이라고 했으니까 우수성이라고 그냥 칩시다. 우수성이요.
이게 개 중요한 거야 지금. 우수성. inferior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compare to 뭐에 비해서? 뭐뭐에 비해서. 이거 자체가 뭐뭐에 비해서야. 뭐에 비해서? logical step by step. 당연하죠. logical이란 말 나와줘야 돼. 자, 논리적인 그런 step by step. 말 그대로 step by step이라는 거는 단계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인 그런 단계별 정당화. 뭐에? 결정에 대한 논리적 단계별 정당화에 비해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얘네가 더 우월하더라, 우수하더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비교 대상은 결국에 unconscious first guess.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의식적인 최초의 추측, 무의식적인 최초의 추측 요거랑 뭐를 비교했다? 그다음에 logical step by step justification. 요걸 비교한 거죠. 결국에는 무의식이냐 아니면 논리적인 거냐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좋습니다. 결국에 이 글은 이게 끝이었고요. 자, 간단하게만 합시다. 어법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하고요. 자, 22번에 여기 이렇게 뭐 영작하고 하는 것들은 님들이 하시고 저희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 갑자기요, 쌤? 여러분들의 그 흥미를 돋구기 위해 8번과 9번 풀어보세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맞으셔야 돼요. 팔 번과 9번의 정답의 합이 9가 나오셔야 돼요. 죄송해요. 10이 나오셔야 돼요. 낚시 한번 해봤어요. 야, 적절 허지라고 적어놨네. 자, 10초 드릴게요. 10, 9, 8, 4, 3, 1. 거기까지. 자, 8번의 정답은 띵띠디딩. 근데 왜 8번이지? 7번이 없죠? 자, 한번 볼까요? 8번에서 어법 이거 보라고 얘기했는데 2번에 inaccurate, unable, 3번에 twist, 4번에 more accurate about the word than the deliberative. 답이 없나요? 몇 번 고르셨어요? 5번이죠. 왜 5번입니까? 응?
그죠? 낚시를 걸어놨죠? 자, 이거 정답이 5번입니다. 여기가 relatively conscious first guesses. 이게 지금 superior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내는 게 그죠? 결국에 얘가 더 superior한 건데 자리를 바꿔놨죠. 그래서 5번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변형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딱 보고 superior 있었는데 요지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9번의 정답도 5번입니다. 그래서 CBA 고르셨었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거. 바로 그라고 얘기했던 요게 이제 순서 삽입의 포인트라 말씀드렸어. 얘를 삽입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해보시면 글을 많이 보셨을 때 얘 다음에 요게 먼저 왔었는데를 잡았어. 그리고 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시간상 하나만 딱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나 더 한다고 했을 때 약간 그 반발하실 분? 그렇죠? 오케이. 다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하고 끝내드릴게요. 원래 24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23번까지 하면 깔끔할 것 같네요. 자, many forms of research. 자, 많은 폼이라는 게 형태지만 많은 그런 어떤 연구의 형태들.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세요. 동사가 수일치가 어떻게 되냐면 lead to라고 s 안 붙인 거 보니까 forms를 주어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의 많은 그런 종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냐면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양적인 건 뭐고 과연 질적인 건 무엇이냐. 자, 가봅시다. A study of happiness might measure the number of times. 자, 그러면 연구인데 뭐에 대한 연구냐? 행복에 대한 연구죠. 행복에 대한 연구가 측정할 거래요. 뭐를요? 그 횟수, 숫자를 측정하겠죠. 그럼 number of times니까 말 그대로 무슨 횟수를 측정할 거냐? 회수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횟수라고 하는 게 여기가 회차의 숫자죠. 그러니까 someone smiles during one interaction. 즉 상호작용 중에 누군가가 미소 짓는 그런 회의 숫자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가 미소 짓는.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때 여기 생략되는 건 뭐냐? someone smiles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헷갈려요 쌤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얘는 현재 완전한 절이고 여기 사이에는 when이 생략된 겁니다. when이라는 건 관계부사가 생략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미소 짓는 그런 횟수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a study of memory, 기억에 관한 연구는 might measure 뭐를 측정할 거냐면 the number of time, the number of items.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항목의 숫자를 측정하겠죠. 어떤 항목의 숫자냐? An individual can recall.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An individual can recall after 1, 5, and 10 minutes. 1분, 5분, 10분 후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시면 recall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개인이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의 숫자를 측정하겠죠. After 1, 5, and 10 minutes, 1분, 5분, 10분 후에. 그럼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뭐에 붙여서 보셔야 돼요? 이 횟수라는 말들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횟수란 말을 왜 한 거야? 양적 데이터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다 quantity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양적인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좋습니다. Asking people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re sad. 그럼 여기서 3번 문장에서 주어 자리는 어디야? Asking부터 어디까지? year까지가. 다시 죄송해요. They're sad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주셔야겠네요. 호흡이 그럼 여기가 주어란 소린데 동명사고 주어인 건 알겠고 이 호흡이 긴 문장의 이 동명사고 주어의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ask가 4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셔야겠죠. 사람들에게 how many times 여기가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 many times in a year 1년에 몇 번 they're sad 그들이 슬픈지로 끝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1년에 몇 번 그지? 1년에 몇 번 그들이 슬픈지 요거를 우리는 보통 간접 의문문 의문사절이라고 하죠. 자, 그럼 다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will also yield quantitative data 뭐다? 양적인 데이터를 이 단어 중요합니다. produce의 뜻이죠. 산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적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어요. But 그러나 it might not be reliable. 근데 그거는 신뢰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소리죠. 왜 신뢰도가 떨어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의 답으로 이제 어쨌든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respondents' recollections may be inaccurate. 당연하죠. 잘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not reliable이라는 말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reliable 하지 않다에 붙여야 되는 거야. 어휘로 출제했을 때 중요한 어휘는 여기죠. 이거 inaccurate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응답자의 회상은 부정확할 수 있고 잠깐 있어. 자, 응답자의 회상은 부정확할 수 있고 and their definition 그리고 정의인데 뭐에 대한 정의, 슬픔에 대한 정의는 could vary widely 보다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확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여기 같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휘로 출제했을 때 이해되시죠? 오케이. But 그러나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were you sad enough to call? 자, 여기 가봅시다. 1년에 몇 번, 제가 다시 얘기해서 1년 동안 몇 번 Were you sad enough? 잘 봐, 여기 해석하는 거. To call in sick to work. 여기가 해석돼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게 enough to 부정사가 enough가 충분히잖아요. 해석하면. 충분히란 말이야.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가 동사할 만큼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거 영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영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sad enough to 부정사 여기입니다.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여기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call in sick to work라는 건 그냥 요거 자체가 병가를 내다라는 뜻이야. 다시 직장 같은데 병가 내다야. 병가 내다. 병가 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직장에 병가 내다. call in sick 병가 내다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영작할 때 중요한 게 sad라는 형용사 썼고 뒤에 enough to 부정사 쓴 거예요. 이렇게. 동사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다. 그럼 무슨 말이야? 과거에 그죠? 그러니까 in the past year 여기 과거라기보다도 지난 1년이요. 지난 1년 쉽게 얘기해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지? 몇 번 있었냐 이거야. 너가 병가를 낼 만큼 충분히 sad 슬펐던 적이 몇 번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럼 잘 봐. asking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지금 동명사고 주어로 잡았고 prompt가 동사야. A concrete answer 여기 목적어죠. 그럼 prompt란 단어가 유발하다라는 뜻인데 뭐를 유발한다? concrete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이에요. 여기도 어휘 문제로 냈을 때 얘를 갖다 구체적이냐 아니면 추상적이냐로 내겠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인데 저거 설명 하나만 드릴게. 쌤 근데 거의 진짜 죄송한데 거의 지금 체력이 거의 다 돼가지고 힘들어요. 쌤 하실 수 있어서 금방 끝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알겠죠? 여러분 원래 그 등산할 때도 하산할 때가 제일 힘든 법이에요. 다칠 때 거기서 다치죠.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적어봅시다. similarly랑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연결사는 네 가지가 있는데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연결사는 다른 거로 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in the same way, 그다음 by the same token. 자, 얘네 네 개 다 싹 다 무슨 뜻이냐? 마찬가지로의 뜻이고요. by the same 뭐라고요? 토큰이에요, 토큰. 마찬가지로. 이 마찬가지로라는 연결사가 쓰이는 방식은 자, 흐름은 동일한데 소재가 달라야 합니다. 소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례 1번과 사례 2번을 연결할 때 흐름은 동일한 어떤 일반론의 어떤 하나의 일반론의 흐름을 뒷받침하지만 소재가 다르죠. 사례 1번과 사례 2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병가낼 정도로 슬픈 거 얘기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찬가지로 하고 다른 예시가 나와줘야 되는데 Instead of asking people to rate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봐봐. Instead of ing니까 자,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것 대신에. 근데 여기서 지금 오형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asking을요. 사람들이 뭐 할 걸 요청하는 것 대신에 rate,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뭐를 평가해라? How bad, 얼마나 이때 bad라는 건 심한이라는 뜻이잖아. 심한. 그지? 얼마나 심한 procrastinator. 뭐야? 미루는 쟁이냐? 미루는 사람이냐? They are. 자기들이 얼마나 심하게 자꾸 이렇게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냐를 자, rate니까 평가하도록 묻는 것 대신에 너 얼마나 게으른 뱅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how many,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utility bills이니까 이 공과금 그 청구서라고 하죠. bills라는 게 다시 그 공과금 청구서라는 건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공과금 고지서예요. 다시 얼마나 많은 공과금 고지서들을 네가 지금 currently 현재 late in paying 지불하는데 늦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밀렸냐 이거야. 그러니까 밀렸냐. 다시 얼마나 많은 그 공과금 납부서들을 지불하는데 지금 밀렸느냐를 물어보라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you can afford to pay them. 네가 이때 afford라는 거 보이시죠?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그것들을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지금 미루고 있는 거. 그게 몇 개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quantitative 뭐야 아까 그 양적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uestions 또 가봅시다. 아래 문장으로. 자, questions that seek concrete responses. 여기까지 묶여야겠네요. that은 여기서 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자, concrete responses니까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여기서 seek은 추구하다, 요구하다입니다. 요구라고 할게요. require라. 자,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help make 여기 개 중요하겠죠. 왜 중요합니까? help가 지금 동사 쓰였는데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 때렸으니까 앞에 to가 생략될 수 있는 이런 help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걸 도와줘. make abstract concepts clearer. 오형식이니까 잘랐을 때 abstract concept 잘랐을 때 여기 목적어. 즉 abstract concepts라고 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clearer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결국에 답이 어때야 된다고요? 콘크리트한 답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질문들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사실상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 다음 ensure 이렇게 나왔죠. 여기 ensure는 누구랑 병렬 구조냐면 잘 봐야 돼요. 여기 make랑 병렬 구조예요. 앞에 뭐가 생략되는 거야? help ensure예요. help ensure. 뭐 하는 걸 도와줘요? ensure consistency, 즉 일관성이요. from one study to the next.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의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도움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추상적인 걸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일관성 유지. 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뒤에는 없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은 지금 어떻게 글이 수렴한다고 볼 수 있냐면 이 양적 데이터 얘기했던 거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로 잡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글의 주제는 그냥 깔끔하게 맨 아래 문장 잡으시면 돼요. 맨 아래 문장에 나와 있었던 자, 양적 데이터라는 말도 사실상 글의 주제와 맥락이 같은 그런 어떤 소재고 이야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 나와 있었던 부분은 분명 questions 문장, 여기 문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야말로 비로소 추상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연구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3분 남았는데 요거는 저랑 한 번만 같이 하고 끝냅시다. 자, 27번 뒤에 문제 봅시다. 그냥 문제. 자, 그 볼 것도 없어. 1번 질문의 구체성은 응답자의 기억 왜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2번 슬픔과 같은 감정은 설문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3번 기억 연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 4번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연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5번 심리적 개념을 측정할 때 양적 데이터가 가장 유용하다. 이거 만약에 한글로 되어 있는데 못 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못 풀면 주제 제목을 못 푸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번 구체적이면 기억 왜곡 줄여주지 않나? 2번 그렇지. 슬픔 같은 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 3번 데이터의 신뢰성 맞는 거 같고 4번 맞는 거 같고 5번 양적 데이터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못 푸시는 분들은 이게 주제 제목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용일치적으로 맞느냐와 그러니까 이게 글에 나와 있었느냐와 이 글의 주제가 뭐냐는 건 다른 겁니다. 주제를 고르시려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 글의 주제는 위에서부터 쭉 사실상 쌓아왔지만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크리티컬하게 주제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측면에서 글에 나와 있었던 맥락이 비슷한 선지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제가 뭔지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문제만 하고 끝낼 건데 지금 58분이잖아요. 저 딱 이거 30초 드릴 테니까 정답 골라보세요. 교재 보시건 아니면 앞에 보시고 고르시건 딱 그냥 정답 어느 정도 가늠해 보세요. 자, 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쌤 질문이 구체적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이렇게 만약에 지문 공부를 다 해갖고 업버버에까지 다 맞췄는데 선지 내려오니까 졸라 헷갈려. 그럼 뭐 하시냐면 올라가셔서 차라리 올라가셔서 주제문이 뭐라고 했었지? 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학교 시험장 갔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주제문으로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올라가서 읽으셔야 돼요. 진짜 미안한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하면 그냥 낚시 다 걸려 님들아. 우리 이제부터 이런 거 불확실성 제거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제 제목 풀 때도 명확하게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개소리 선지 4개 꽂아놓고 정답 너무 뻔히 보이는 거 해가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섞어놨을 때 정답을 고를 수 있느냐요. 근데 내가 장담컨대 이거 되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주제 제목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네. 더군다나 이건 지금 한글로 써 있는데 이 모양이라는 거면 영어로 써져 있으면 오답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수요일까지 과제는 제가 뭘 드릴 거냐? 뒤에 문제들 이거 안 푼 거랑 그다음에 저랑 이제 뭐 앞에 약간 이제 뭡니까? 그 일부 문제들 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23번까지 그거 다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지문 복습 좀 해오세요. 알겠죠? 간단하게 리뷰 테스트 할 만한 거 제가 준비해 놓을 거니까 리뷰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오셔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고생하셨고 전 앞으로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